오빠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차이 알아? 똑같은 거 아니야? 조금 달라. 오늘 경제 얘기를 나눌 건데 그거 얘기하면서 이따가 공산주의랑 사회주의 차이도 말해줄게. 경제라는 게 크게 보면은 세 가지로 나뉘거든.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공산주의가 있거든. 이 자본주의에도 초기랑 후기가 있어. 일단 초기 자본주의가 시장이 정부보다 영향력이 큰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복지가 그만큼 적어진다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마냥 나쁜 건 아니야. 예시로 A, B, C가 있다고 쳐보자. 아메리카노를 똑같이 5,000원에 팔아. 근데 임금이랑 관리비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순이익은 1,000원이야. 그러면 세 명 이렇게 공평한 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빈부격차가 많이 나거든. A랑 C로 보자. 이렇게 한 건물에서 장사를 해. 근데 A가 그 건물주야. A는 그 월세만큼을 적게 낼 수 있어. 4,000원으로 아메리카노 팔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사겠어? A 거 사지. 그래서 빈부격차가 엄청 나는데 질 수 없잖아. 알바생이 있잖아. A, B, C가 있다고 해봐. 정부의 개입이 없다 했잖아. 그럼 최저임금 그딴 거 생각 안 한단 말이야. 월급을 얘네 합쳐서 1,000원이었던 거를 합쳐서 500원으로 바꿔버려. 그러면은 얘네들이 왜 반으로 깎냐? 불만을 호소해. 이 돈에도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으니까 이거에 불만 있으면 나가. 이렇게 된 거야. 근데 A도 똑같이 하면 얘는 일단 마이너스 1,000원 갖고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무리 내려도 얘에 대한 손실만 커지는 거야. 그리고 얘는 손실이 생겨도 얘보다 1,000원은 더 유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는 감당이 안 될 때까지 내려가고. 왜 악순환이냐면 알바생들도 소비력이 있단 말이야. 하나의 그 소비자야, 알바생들도. 그럼 알바생의 경제력이 떨어지지. 이게 소비를 못 하잖아. 그럼 얘네는 또 돈을 못 벌지. 그럼 또 알바생을 자르지. 그럼 또 가격 경쟁 하려고 막 그러지. 이래서 이제 대공황이 온 거야. 이게 너무 문제가 많잖아. 그래서 우리가 후기 자본주의로 사람들이 넘어가려고 해. 후기 자본주의는 초기 자본주의랑 반대로 정부가 더 세. 똑같이 예를 들어보자. ABC가 커피 팔아. 근데 여기 옆에서 정부가 이렇게 공장을 하나 지어줘. 지어주면은 여기 공장에서 일한 사람이 잠깐 쉬는 시간에 나와서 여기서 커피 사 먹겠지. 그러니까 얘네 이윤이 높아져. 근데 여기서 사고가 한 번 나. 그러면 사고가 나면 여기 안전점검 해야지 한번. 그때 동안 이윤이 낮아져. 그러면은 바리스타가 3명 있고 알바생이 한 5명 있다고 쳐보자. 지금 이 상황에서 C는 더 큰 카페로 옮겼고 소비가 작아졌잖아. 그럼 다시 작은 카페로 옮길까 했는데 안전점검이 끝나면 어떡해. 다시 또 큰 데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네를 자르자. 알바생은 한 2명 잘랐어. 근데 바리스타는 전문직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한 명을 자르려고 해. 근데 얘네가 다 나버려. 이 중에 한 명 자르면 우리는 경쟁사인 A나 B로 가겠다. A랑 B도 똑같은 상황이야. 아, 그럼 다 공용하는 대신 임금을 줄이자. 왜 잘 될 때는 임금 안 올려주고 못 될 때는 우리 임금을 낮추냐. 그래서 그대로 가.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알바를 더 잘라야지. 그것도 맞긴 한데 알바 자를 대로 잘랐어. 그러면은 가격을 올려야지. 근데 공장에서 사고가 났으니까 소비자는 없어. 소비는 줄어들었거든? 근데 가격이 올라가.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거지. 이래서 후기 자본주의가 망해. 근데 이 후기 자본주의가 되게 오래 살아남은 게 대공황부터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살아있었어 얘가. 다음 신자유주의로 넘어가면은 이거 신자유주의는 옛날에 마르크스 때도 했어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번에 제대로 한번 알려줄게. 이게 인류가 찾은 최고의 경제체제라고는 불리거든? 얘는 초기 자본주의랑 비슷하게 시장이 정부보다 커. A, B, C가 있어. 근데 A가 이 건물 소유하고 있었잖아. A가 인수를 해. C한테 갑자기 가서 돈 줄 테니까 너희 가게 내 거 해. 그러면은 B랑 C는 커피 한 잔 팔면 1,000원 얻는단 말이야. A가 산업이 커지잖아? 독점 시장이 된단 말이야. 가격을 엄청 올려도 사람들은 사 먹을 거 아니야. 하나 만드는데 얘네는 1,500원씩 받아. 더 좋아진 거야. 근데 A는 여기서 알바생이 한 얘네 포함해서 3명 있다고 해보자. 그럼 4,500원이지. 얘는 4,500원 벌어. 얘네보단 한 3배는 많이 벌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이득이고 얘한테도 이득이고. 얘네한테 조심하면 되는 거는 불황기 때 A가 얘네만 안 자르면 돼. 잘리지만 않으면 더 안정적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도 좋고 윈윈이지 솔직히.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있지. 얘네 둘이 빈부격차가 좀 많이 난다는 거지. 얘네 초반에 1,500원 벌 때 얘는 4,500원 번다니까? 보면은 시장 점유율이 높으면 빈부격차가 커져. 정부 점유율이 높으면 빈부격차는 낮아지는데 흔히 누진세라 하지. 잘 사는 애 그 재산 낮추고 못 사는 애는 높이자는 거야. 근데 이게 마냥 나쁘다고 볼 순 없지. 이제 내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그 공산주의랑 사회주의를 알아보러 갈 거거든? 이게 순서대로 단계인 거야? 그치? 근데 후기 자본주의가 만들어짐과 동시에 공산주의는
같이 만들어줬어. 왜냐면은 대공황을 미국은 자본주의로 수정했어. 후기 자본주의로 간 거지. 독일은 자본주의 유지했어. 계속 초기 자본주의 하자 한 거야. 그리고 러시아는 폐기했어. 그냥 자본주의 버리고 우리 공산주의 하자. 그래서 소련 된 거고. 마지막 공산주의를 한번 보자. 공산주의는 시작은 좋았어. 저번에 말한 마르크스 있잖아. 얘도 공산주의자야. 근데 이 공산주의가 자본가는 브르주아라고 부르거든. 그리고 노동자를 프롤레타리아라고 불러. 그러니까 브르주아 없애고 프롤레타리아만 해. 이 브르주아가 뭐냐면 국가야. 흔히 말해서 국가가 생산수단을 소유해.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괜찮아. 우리가 마트에 가잖아. 그럼 그 마트 사장은 어디 있어? 안 나오지. 얘네만 힘쓰고 돈 얻는 건 얘네야. 물론 자본가가 힘쓰는 것도 있지만 마트 같은 데 보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국가가 생산수단 다 하자 이거거든?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어. 공산주의 망했다 하잖아. 이게 왜 그러냐면 국가가 뭔데? 국가가 뭐야? 정부 그 자체야? 그럼 대통령이야? 그럼 추상적인 존재잖아. 그러니까 얘네는 소유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정부가 소유한다 해보자. 그럼 정부가 독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독재자가 생기고 그러는 거야. 모든 사람이 평등하려면 생산수단이 없어야 돼, 이 정도면. 그리고 이게 변증법이라고 있거든? 이건 그냥 짧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솔직히 이건 마르크스 얘기야.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안 되잖아. 이거 솔직히 필요 없고 이것만 하면 돼. 고대 시대야? 그럼 왕이 최고지. 왕이랑 제일 반대되는 애가 뭐야? 노비지? 합쳐졌어. 왕도 노비도 아닌 영주가 완성됐어. 영주랑 또 상반되는 존재가 중세시대로 넘어왔잖아. 중세시대에 농노라는 애가 있거든? 얘가 얘랑 제일 상반된다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얘네 합쳐서 근대 브르주아가 되거든? 이게 원래 끝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브르주아까지가. 근데 이게 마르크스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야. 얘는 마지막 단계가 프롤레타리아 독재래. 흔히 말해 공산주의야. 그리고 여기 브르주아였잖아. 그럼 얘랑 상반되는 존재는 뭘까? 이게 마르크스 변증법. 얘네 상반돼서 이렇게 된다. 이게 끝이다. 원래 여기까지가 끝이거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거는 마르크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흔히 말해 공산주의자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냥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랑 사회주의의 차이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은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해. 모두가 프롤레타리아야. 국가가 생산수단 갖고 평등해지는 거야. 근데 사회주의라는 건 계급이 하나 있어. 프롤레타리아 위에 엘리트가 생산수단 갖고 독재해주는 거야. 공산주의랑 뜻이 다른 거지. 공산주의도 정부가 독재를 하긴 해. 공산주의는 모두가 평등해지자 했는데 정부가 소유를 할 수밖에 없고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고, 얘는 그냥 시작부터 그냥 그렇게 하자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결국엔 실패했잖아. 우리나라는 뭐야? 우리나라는 신자유주의 거의 그렇긴 한데 그거 책이 안 나오든. 어쨌든 그리고 지금까지 봤잖아. 이거를 통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 A랑 B랑 C가 있거든. 얘는 말랐어. 그리고 얘는 딱 평균이고, 그리고 얘는 좀 등치가 있어. 얘네들이 무인도를 표류됐거든. 근데 B가 사과나무를 하나 찾았어. 그래서 A가 흔들어서 사과를 3개 땄거든. 근데 하나는 사과가 커. 그리고 하나는 그냥 보통 사이즈고 하나는 그냥 말라 삐뚤어졌어. B가 3조각씩 해서 다 나눠 먹자 했거든. 근데 C가 너희는 체지방이 축적되어 있잖아.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난 내일이든 모레든 굶어 죽을 예정이다. 내가 A 먹는 게 맞고 얘가 B 먹고 얘가 C 먹자. 이렇게 된 거거든. A가 사과 누가 땄어? B가 발견했으니까 이거 먹고, 내가 이거 땄잖아. 나 없었으면 못 먹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먹고 C는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이거 먹자.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옆에서 원주민 X가 나타났어. 몽둥이 들고 A보다 커. 내일 아침까지 여기로 사과 다 가지고 와. 이런 거야. 그래서 A가 야 내가 A, B, C 그 사과 내가 다 먹고 얘랑 싸울게. C가 뭔 소리냐. 너가 싸워서 이기든 말든 나는 내일이든 모레든 굶어 죽을 예정이다. 아빠 같으면 A 말 듣고 싶어? C 말 듣고 싶어? A 말. 그치? 근데 이게 A 생각은 희생자가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그 경제가 발전하는 거고, 얘는 경제가 발전 안 해도 희생자 챙기고 가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데리고 가야지 이거고, 우리나라는 솔직히 이쪽에 기울어져 있지 않나? 빈부격차 줄이려고 하잖아. 예전에는 A였다가 요즘 C인 것 같긴 하다. 근데 A 입장 들으면은 A, B는 나가잖아. 근데 C 입장 들잖아? 근데 만약에 C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근데 만약에 C 입장 듣잖아? 그럼 사과 저기 갖다 놓고 원주민한테 다 바치고 탄광 가서 일해야 돼. 무인도 못 떠나. 근데 A 입장 들으면은 무인도 다 잘 떠날 수 있어. 근데 C는 죽어. A는 도박이야 솔직히. 지면은 망하는 거야.
오늘날에는 정답이 없어. 그러니까 이 시장이랑 정부를 밸런스를 찾아야지. 이게 어려운 거야. 이게 50-50 한다고 이게 맞춰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는 거네. 나 저 책 읽고 솔직히 공산주의 시작은 좋았어, 뭔가. 그걸 만든 그 사람이 이해가 돼, 뭔가. 이 세상에 틀린 건 없는 것 같아. 뭐 자본주의라고 완벽한 것도 아니고. 공산주의는 실패했다 보잖아. 근데 민주주의는 과연 한 걸까? 그냥 고대부터 해와서 우리가 성공했다고 보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러네.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 들고 올게. 안녕.